가까이 산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밥을 먹는다고, 같은 집에 산다고 그게 가족이라는 증명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내어주던 한 노모의 선택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65세 이순자 씨는 오늘도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토스트를 먹으며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 아들은 나중에 먹을게요라며 허겁지겁 집을 나갔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남은 이순자 씨는 또 한 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언제일까?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언니, 어머니 모시는 거 나만 고생하는 기분이야. 아침에 밥 해드리면 안 드시고 약 챙겨드리면 내가 알아서 먹는다고 그러면서 또 안 드셔서 혈압 오르고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이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모시고 가면 불편하잖아. 걸음도 느리고 차라리 우리끼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순자 씨는 표정 없이 빨래를 계속 넣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순자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 산소 좀 같이 가자. 벌초해야 되는데. 하지만 아들은 TV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지연이랑 애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주방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은 저희끼리 갔다 올게요. 걸음도 불편하시고 어머니 힘드실까 봐요. 이순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아버지 산소는 언제? 아들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그날 밤 이순자 씨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생일날 작은 케이크를 혼자 마주하고 초를 끄던 날, 며느리와 가족들은 거실에서 치킨을 먹으며 웃고 있었고 그녀는 부엌 구석에서 혼자 소원을 빌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약속 있어서 택시 타고 가세요라는 대답만 돌아왔던 날, 명절 새벽 혼자 전을 부치다 손목을 다쳤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날, 약을 꺼내려다 의자에서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지만 집은 조용했고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던 날, 이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행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오며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편하게 집 보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번 여행은 저희 가족끼리만 갔다 올게요. 사진도 찍고 그래야 해서요. 어머니는 가족여행은 아니니까요. 그 순간 이순자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난 가족 아니니께.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 왜 그러세요라고 말했지만 이순자 씨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됐다. 너희 가족끼리 잘 다녀와라. 쾅,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이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있던 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없었다는 걸.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멍하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 아들 결혼식에서 구석에 서 있던 모습, 손주 돌잔치에서 뒤쪽 끝에 있던 모습, 그리고 최근 명절 사진에는 그녀의 모습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다. 이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자 먼지가 살짝 날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어렸을 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잘할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야. 엄마 없으면 나는 어떡해. 사랑해, 엄마. 이순자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가 이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아니다. 과거는 과거다. 이제는 나도 살아야지. 그녀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다. 순자, 그 공동생활 하우스 말이다. 나도 들어갈 수 있나? 전화 너머로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와라. 여 방 하나 비었다. 니 올 거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밤
이순자 씨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약봉지, 통장과 보험증서, 움직임은 느렸지만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평생 참았고 참고도 또 참았지. 이제는 나도 내 목 좀 찾자. 책상 위에 작은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와 아들은 밝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텅 비어있는 옷장,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 한 장.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을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지연아, 살면서 고맙데이. 서운했던 날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이제는 나도 한 번은 내가 편한 곳에서 살아볼란다. 걱정 말고 니들끼리 잘 살아라. 통장이랑 보험은 다 정리해뒀다. 손주들 학비로 쓰거라. 엄마가.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아들은 방 안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 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것은 가족끼리만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어머니한테 내가. 아들은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일날 혼자 초를 끄던 어머니, 병원 가는 날 혼자 버스를 타던 어머니, 베란다에서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편한 존재로만 생각했나 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손주들의 옷은 모두 깨끗하게 빨아서 개어져 있었고 냉장고 반찬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노트에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손주들의 알레르기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걸 혼자 다 하셨구나. 며느리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지다가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영숙, 고등학교 동창. 옆에는 연필로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같이 살 수 있을까?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제 오셨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발이요. 저 엄마 좀 만나야 해요. 사과하고 다시 모셔와야 해요. 하지만 친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수 씨, 그게 진짜 엄마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당신 양심 때문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 여기 와서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로 편안한 얼굴로 웃었단 말입니다. 그걸 당신이 뺏을 건가요? 순자 씨가 시간 필요하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시각 작은 공동생활 하우스에서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5명의 노인들이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많이 드세요. 여기서는 남 눈치 안 봐도 돼요. 아이고, 고맙긴. 우리 가족인데 뭘. 가족, 그 단어에 이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요. 여기서는 서로가 진짜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이어져 있으니까요. 맞아. 우리 서로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그게 가족 아이가. 이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가족이제. 그날 밤 친구는 이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후회 안 돼? 이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 아니다. 후회했으면 여기 안 왔지. 그래도 아들이 전화했을 때 마음 안 흔들렸어? 흔들렸지, 많이. 근데 영수가 나 이제는 알겠더라. 뭘? 내가 평생을 남 위에 살았다는 거. 남편 위에, 아들 위에, 며느리 위에, 손주 위에. 그런 뒤 정작 나를 위해서는 단 하루도 안 살았더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살고 싶다.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들 옆에서 편하게. 웃으면서 친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돼. 네 인생이다. 네가 행복할 자격 있어. 2주가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침내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편지와 꽃다발을 들고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소파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들이 편지를 내밀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안 읽어도 안다. 미안하다고 썼지? 돌아오라고 썼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그건 네 양심 때문이다. 진짜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저희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그때 이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았나? 나는 수십 년을 외로웠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너희들 아나? 내가 얼마나 참았는디. 니들 눈치 보면서 숨죽이면서 내 방에서 혼자 울면서 얼마나 버텼는디. 생일날 니들끼리 치킨 먹으면서 웃을 때 나는 혼자 케이크 촉 끄면서 이게 내 생일인가 싶었다. 병원 갈 때 혼자 버스 탈 때 우리 민수는 어디 갔나 싶었다. 날 업고 다니던 그 착한 아들은 어디로 간 건가?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하지만 이순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제일 아팠던 건 가족끼리만이라는 그 말이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나? 평생을 니들 위해 살았는데 나는 가족이 아니었나? 침묵. 그때 깨달았다.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기회 주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모실게요. 이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 여기가 편하다. 여기 날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날 짐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적 안 하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민수야, 너희들이 진심으로 변했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녀는 제안했습니다. 나는 당분간 여기서 살란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자.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하고. 용서는 시간이 걸린다. 근데 기회는 줄 수 있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은 함께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와 어머니께 드렸고 아들은 아버지 산소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멸치볶음이 제일 맛있었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그리고 마침내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순자 씨가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완성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이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가운데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진짜 가족처럼. 6개월 후 명절날 이순자 씨는 가끔 집에 들러 손주들과 송편을 빚고 아들과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변했고 아들은 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2개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2곳 모두에서 그녀는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보다 마음이 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한 어머니는 조용히 짐을 싸고 떠났습니다. 그 떠남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시작이 될 줄은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때로는 잃어봐야 소중함을 아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가족입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자리는 곁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